네, 김유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특징주들을 두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에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오전장의 특징주들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반도체 준비했는데요. 왠지 매수해라. 사라라고 의견을 주실 것 같긴 한데요. 그 안에서도 저희가 좀 고민이 드는 건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마이크론 하락했고요. 대형주의 하락이 국내장에도 연결되며 전자닉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소부장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도 이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그 말 들어주시죠. 네, 역시 두 분 다 매수하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안에서의 비중 조절에 대한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소부장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안정적인 건 대형주일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대형주가 맞냐 소부장이 맞냐 이 부분들은 네. 사실 투자분들 성향 따라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좀 적은 대형주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반도체 시장이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소재 부분이 생각보다 잘 가고 있지 않습니다. 장비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1분기 때 좀 먼저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지만 또 여기서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생각만큼 탄력을 좀 못 얻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그러면 부품주라도 좀 잘 가면은 다행이다라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트 기업들 두산 테스나나 ISC 같은 경우에도 주가 지금 연일 계속 이제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HBM3가 계속 이제 지금 회자가 되고 있고 이번에 발표를 했던 마이크론의 실적도 마찬가지로 생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계속 이 부분들은 지금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계속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실적 부분들이 이제 선방했다라고 나오는 부분들은 HBM 쪽보다도 오히려 지금 그동안 역평가를 받았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평가 절하가 되었던 레거시 부분의 수익성 개선을 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이겁니다. 반도체 가격이 지난 작년 대비했을 때 평균 가격이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당연히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 부분들을 주목을 한다면은 소재 부분들이 잠깐 반등은 가능하겠죠. 근데 결국 이제 시장에 이제 매수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이 산업의 초점은 결국 HBM이다 보니까 거래 소외가 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외국인과 기관이 공격적인 매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에 그러니까 생성형 AI, 그러니까 오픈 AI를 비롯해서 챗 GPT 시장이 커지고 생성형 AI가 시장이 커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주체들이 이제 개거 매수를 했는데 지금 쉽게 매물을 내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정년도에 매수했던 종목들이 아직까지 수익인 종목이 많다 보니까 굳이 급하게 매도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수익을 좀 추구를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은 엔비디아와 커플링이 높았던 SK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2분기 실적만큼은 일단 삼성전자를 한번 주목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D램 부분, 낸드 부분의 회복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애플이 또 이제 아이폰 15 매출 부분들이 탄탄하게 나오면서 만들 수 있는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HBM 시장으로 우리가 연초부터 열심히 달려온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가격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실 때 일단 우리가 손절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손절가를 지키시고 이탈을 하시는 전략을 세우셔야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반도체 안에서도 좀 더 안정적인 대형주를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제가 그럼 김시흠 팀장한테 바톤을 넘기기 전에 자,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미국장을 보면 AI가 잘 나가죠. 그런데 AI가 잘 나갈 때 국내 대형주들의 수혜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AI 잘 되니까, 잘 될 거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의 시장의 방향성이 좀 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AI 안에서도 어저께 간밤 미국장도 특히 그랬지만 AI는 약간 주춤한데 그 밑에 소프트웨어가 잘 나가거든요. 그것은 이제 뭔가 좀 실체가 구체화되지 않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부 다 좋다라는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어느 요소에 특화되어 있는 이 반도체의 소부장 쪽에서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해주고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소부장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부 종목만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는 게 저는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지수가 2,780포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수는 굉장히 높은데 왜 내 종목은 이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외국인의 수급이 일부 종목군 내에만 들어가 있고 그 종목만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순환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흐름들을 보면서 먼저 따라갈 필요는 없다. 수급이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슈가 붙은 다음에 그다음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내가 조금 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긴 하나 현재 시장 자체가 내가 지금 주도 섹터에서만 움직이고 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대형 주단 그리고 뭐 DY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 거기다가 뭐 완성차라든지 현대차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던 섹터 내에서만 주도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좀 내가 시장에서 소외받고 싶지 않다면 그 안에서의 흐름을 좀 즐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궁금했던 대형주 그리고 소부장 여기서 굳이 선택을 한다면 투자 매력이 가장 높은 쪽은 현 시점에서 어디입니까? 대형주라고 볼 수 있죠. 역시 의견 동일하시네요. 네, 좀 이제 제가 계속해서 저번 주도 그렇고 외국인의 수급 혹은 선물에 대한 동향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지금 외국인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선물 옵션 동기 만기 이전부터 그렇고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 이후도 그렇고 가장 많이 수급이 들어간 종목이 1등 삼성전자, 2등 SK하이닉스, 3등 현대차입니다. 네. 지금 이들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지수가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왔다? 결국 롱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물론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PC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나오게 되면서 눈치 보기를 살짝씩 하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알았던 점은 생각보다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 물론 가이던스 자체가 생각보다 차분해지면서 약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들이 실적 발표 전에도 그리고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HBM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 가장 점유율이 꼴등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련했을 때 2분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물론 2분기의 실적으로만 보게 되었을 때 SK하이닉스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관련했을 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가장 크게 받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삼성전자 디램 낸드 가격 올린다. 지금 ESSD 굉장히 잘 나간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결국 레거시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조금 더 수혜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전략을 굉장히 잘 짜셔야 됩니다. 대형주 굉장히 좋고 소부장 굉장히 좋은데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두 개 다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참 어려운 구면인데 제가 김시은 팀장한테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의 속보를 보니까 대선의 토론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선 첫 발미에 속보를 보니까 이 세금 얘기가 좀 오가고 있어요.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IRA에 어찌됐건 최대 수혜주 중 하나가 삼성전자인데 최근 삼성전자에 대해서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이 세금에 대해서 뭐 감면 쪽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바이든이 얘기했던 IRA를 거의 뒤덮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투자를 많이 하고 수혜를 많이 기대감이 많은 이 삼성전자가 오히려 약간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렇게까지 크게 뭐 센티적으로 불안할 수는 있지만 지금 뭐 과거에 정권이 했었던 IRA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뒤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서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질문으로 김덕호 대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삼성전자가 뭐 장중에 좀 많이 움직일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왜냐하면 속보에 막 들어오면서
기존에 수혜를 받았던 이 보조금 쪽에서의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여쭙니다. 일단 2021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공식석상에서 반도체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와이퍼를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와이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반협박으로 무조건 미국에다 생산기지 짓고 반도체 빨리 양산하라고 반협박을 했던 게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랬겠습니까? 미국의 전기차도 그렇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일반 반도체 마찬가지로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APMC 그러니까 세액공제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착공을 했던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그 세액공제 부분을 약속한 걸 다 지급을 했습니까? 지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건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건 여기서 세금 부분들을 과연 대한민국 기업들이 가서 많이 가져올 수 있냐 이 부분들은 사실 제약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오히려 미국 내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부분들의 생산 법인세율을 다 깎아준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세공제를 받는 부분이 좀 더 커진다고 보겠죠. 이거는 미국 안에 있는 기업이라는 입장에서는 어느 기업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규 착공에 대한 부분들의 포지션은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기존의 공장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진율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다시 한번 연임을 하느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이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리 되든 저리 되든 한 대 얻어맞는 격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신 그럼 이제 미국에 진출돼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어느 후보가 좀 더 유리한지는 일단 양 후보의 정책에 따라서 좀 세밀하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제조업 쪽을 부흥을 계속 시키려고 하고 있고. 미국 내 파운드리를 양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에 있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시간 이슈까지 엮어서 반도체를 봤는데요. 이 종목 안 보면 아쉬울 것 같아서 반도체 안에서 한 종목을 좀 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를요, 김시은 팀장님. 이제 중소형주로 봐야 됩니까? 대형주로 봐야 됩니까? 라는 기로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살짝 엇갈려요. 왜냐면 시총을 LG전자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만 200% 넘게 올랐거든요. 한미반도체 투자 의견 어떠세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네. 있고요. 대형주냐 소형주냐에 좀 봤을 때 시총은 일단 대형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형주로 분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다만 투자에 대한 의견을 보게 되었을 때 1등 삼성전자, 2등은 SK하이닉스, 3등 한미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현재 실적 대비했을 때 밸류 굉장히 많이 땡겨왔다라는 부분인데 하지만 그만큼 역설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성장 기대가 물론 현재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의 특성이 좀 주가가 빠르게 올랐을 땐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데 좀 지지부진할 땐 살짝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눌렸을 때는 확실하게 저가에서 매수를 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21선을 좀 크게 좀 살짝 이탈했을 때 매수를 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어떻게 끌어드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물론 노이즈도 많고 이슈도 굉장히 많긴 하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보답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대형주냐 아니면 소형주냐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 삼성전자부터 한미반도체까지 한번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특히 한 이틀 전인가요? 급락도 한번 있었는데 미스터블루입니다. 자, 양 전문가는 이 미스터블루에 대해서 최근 들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변동성이 좀 심해서 그런 건가요? 일단 미스터 블루도 그렇고 와이랩도 그렇고 지금 웹툰주들의 대다수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영업이익 부분이 적자가 개선이 네.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 웹툰이 이번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뭐 유입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상장은 상장이고요. 시장의 성장은 이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이미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번에 유치된 자금을 활용해서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대신 여기서 접근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테마에 의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 네이버 웹툰의 IPO를 주목했는데 오히려 뭐 와이랩 같은 종목은 지금 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이렇게 갭차가 크다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이제 이슈에 따라서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 이 종목을 오래 가져갈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웹툰은 웹툰대로 지금 잠깐 반짝 상승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DNC 미디어 한번 보겠습니다. DNC 미디어가 나홀레 IP를 가지고 이번에 신작도 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사실 연초 대비로 하면은 주가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변동은 많았지만 이렇게 탄탄하게 주가를 좀 만들 수 있었던 원인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웹툰주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좀 견고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발굴해냈던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부각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저는 일단 뭐 오늘 장중에선 단기적인 좀 상승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지속을 하려면은 결국 2분기 때 이제 신작 발표와 2분기, 3분기 때 실적 발표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흑행세들이 이제 실적 보고서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결국은 테마성 상승에서 또 거래 물량이 좀 축소가 되면은 뭐 22,000원까지도 추가적인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오늘 웹툰이 상장했고 네이버 웹툰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가 올라간다라는 착각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네이버 웹툰 상장과 국내의 이 웹툰 관련된 주식은 약간은 디커플링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자 김시현 팀장도 동일하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방향성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수가 있으나 시장 상장에 대해서도 살짝은 보수적인, 기존보다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그 이유가 웹툰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성장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코로나 기간 때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격리해야 되고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웹툰, 웹소설, 거기다가 드라마 좀 흥행하게 되면서 기대감은 굉장히 모아졌던 상황들. 그런데 최근 웹툰 시장의 성장을 좀 돌아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좀 그래도 잘 진행이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미 철수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웹툰, 웹소설 기반으로 만들었던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 웹툰이 있는데 지금 그 웹툰이 프랑스 아마존 도서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웹툰에 대한 침투율이 좀 들어왔던 나라였는데 카카오가 지금 유럽 시장에서 철수를 했다라는 것은 현재 생각보다 나가는 돈은 굉장히 많은데 침투율은 생각보다 좀 더디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웹툰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현재 다양한 나라들 그리고 이슈들을 좀 따져보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스터 블루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안 사겠다 일치가 되었습니다. 일단 네이버 웹툰 상장이 끝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홀로설 에너지가 각 기업마다 웹툰 안에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해운주 떠오릅니다. 대장격이죠. 대한해운을 오늘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4월 이후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매수해봐도 괜찮은 건지 한 번의 계단 상승이 또 있다면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요.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자, 먼저 김덕구 대표님은 안 산다라고 해주셨는데 해상우님도 이슈지만 이 선박 교체 수요도 좀 기대되고 있잖아요. 해운주에는 꽤 괜찮은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왜 안 산다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해운 운임료가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대운에게 약점이 하나 있죠. 최근에 이제 선박 4척을 지금 사우디 선주사에다가 지금 매각을 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선박이 2019년도에 이제 매수를 해서 척당 800억에서 700억 가량으로 이제 매수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천당 한 1,700억 정도 매각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5년 동안 수익률이 무려 80%가 나오는 180%에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선박을 매각했다. 뭐 이 부분들은 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대한해운이 지금도 현금이 많은데 왜 굳이 선박을 매각을 해가면서까지 현금을 더 끌어모으려고 하느냐? 이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지금 발행된 채권이랑 이 이자 부분들을 좀 빨리 납을 하다 보니까 이 차입금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을 덜려고 선박을 매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운임료가 높아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내대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축소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감액 부분들은 오히려 1분기 이후부터 지금 상승한 부분에 비해서 조금 조정 여파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해운 운임료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충분히 주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오늘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은 좀 반드시 지향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뭐 그러면 우리가 해운 운임료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벌크선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뭐 페노션이 뭐 옛날에는
벌크선 위주 중심으로 운임을 굉장히 많이 했죠. 뭐 지금 뭐 LNG선도 운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고 있죠. 자, 펜오션도 오늘 기껏 해봐야 4% 올라갑니다. 지금 뭐 엘니뇨네 라니냐네 바뀌면서 뭐 가뭄, 홍수 뭐 이런 피해로 지금 곡물 가격 인상 대비해라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거의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해운이 그래도 컨테이너 운임 쪽 부분들에서 테마성으로 좀 상승을 빨리 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취항 노선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급등을 한 연출이지 우리가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이후에 좀 조정 이후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호흡을 가다듬고 조정 이후에 접근해 보자. 김덕호 대표 얘기 중에서는 차입금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채 때문에 본업인 선박을 4채나 팔았다. 이게 선박은 좋은 시기에 잘 팔긴 하겠지만 차입금에 대한 부담이 분명 있는 것 같다라는 시각을 주셨는데, 자, 김시현 팀장은 어느 부분에서 좀 좋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 관련 종목군들 일단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오릅니다. 네. 그중에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좀 테마적으로 가장 변동성이 좀 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저는 해상운임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거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지금 중동전쟁 전면전에 대한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 물동량 자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3분기 성수기 앞두고 계속 뭐 MSC라든지 계속 운임비를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어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트레이딩으로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진짜로 실적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HMM이라든지 혹은 조선주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제일일렉트릭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력기기, 전선하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자, 이 종목도 연속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어요. 정부의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전력기기의 새로운 대장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 일치됐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사인을 주신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김덕호 대표님, 주가가 5월 중순에 고점 찍고는 내리 좀 조정이었어요. 이 종목이. 이번 주에 반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궁금한데 좀 기간 조정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 5월의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거는 구리 가격에 대한 커플링이 이탈되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일렉트릭을 비롯해서 뭐 수많은 전선주들이 5월 중순, 그러니까 16일 이후부터 20일 사이가 고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가 구리 가격이 톤당 1,800달러 정도 됐는데 이후에 계속 지금 9,000달러대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신동 사업 한다는 풍산도 지금 차트가 제일일렉트릭이랑 거의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건 제일일렉트릭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그럼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 업체가 스마트 배선 업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1분기 실적 보고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PCB 어셈블리 수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포지션이 상당히 탄탄한데 여기에 그럼 우리가 어셈블리 쪽 부분을 본다라고 우리가 전자 회로 기판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반도체 쪽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요약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여기 외에도 뭐 기타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제일일렉트릭이 조금 더 상승 간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는 원인은 그래도 전선들 중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실적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일일렉트릭이 뭐 물론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전년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뭐 얼마나 늘어났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전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약 30% 가량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 가량 이제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영업이익률이 조금 적었다는 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 구리 가격에 대한 소요 부분들, 그러니까 칠레 구리 광산도 20년 만에 역대 최저 구리 생산량으로 축소가 됐었고 오히려 다시 정상 가동을 하고 시작한 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구조조정 이후에 구리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된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레깅 효과 그리고 영레깅만 좀 조심하신다라면은 결국 주가는 뭐 3분기 이후에도 상승 탄력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선주 접근하실 때는 일단 구리 가격 동향을 늘 주시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선주를 접근할 때 그 선행지표로서 구리 가격을 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또 구리 가격은 닥터쿠페 즉 경기랑 연동되잖아요. 그렇다면 또 약간 이제 반복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럼 경기가 좋다 그러면 아까 모두에 반도체는 대형주가 낫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오히려 베타가 좀 탄력성이 높은 반도체 소형주에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닥터코퍼가 오른 게 과연 경기가 좋아서 올라갔을까요?
이 부분도 먼저 살펴보셔야죠. 지금 왜 수많은 뭐 증권가 애널리스트 분들도 반도체 앵무새가 되고 전기체 앵무새 됩니다. 뭐만 하면 반도체, 뭐만 하면 전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지금 미국 정부가 이 산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빚을 찍어내서 지금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미국도 경기가 좋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미국에서의 빈부격차 수준이 굉장히 지금 극대화가 되고 있고요. 카드 연체율이 연체 최고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고용률 같은 경우에도 뭐 실업률이 4.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지만은 비정규직 고용이 훨씬 더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직 고용이 지금 축소가 된 지가 이미 1년이 넘게 지금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도 상당 부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신성장 사업인 이 AI 부분들에서의 성장세를 만들어 놔야지 제조업 부분이 부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구리 가격은 이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 여기에 이제 전력 수요가 부분이 부각이 되는 것도 결국은 이 AI 산업 때문에 테마로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보셔야 되지. 지금 미국 경기가 좋고 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랐다. 이 부분들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반도체는 대형주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구리 가격의 상승은 경기에 대한 수능적인 것보다는 미국의 우호적인 공급 사이드의 충격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도체는 대형주, 또한 제일레트릭은 조금 더 근본적인 기본 펀더멘털을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구리 얘기 굉장히 잘해주셨으니까 그거 빼고 이야기를 하면 산업이 다시 한번 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3월, 4월, 5월 관련 종목군들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되었고 거의 뭐 바닥권에서 100%가 넘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한 달 동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턴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 현재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LS 일렉트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MSCI에 대한 편입 이슈가 있으면서 먼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그럼 그 후발주자들이 LS 일렉트릭과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시기적인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7월부터는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변압기, 전선 관련했을 때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이점 같은 경우에 현재로 신규로 접근하기에도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접근해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올라갈 기대감을 저희가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제일 일렉트릭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테크윙.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점검했는데 두 분의 출연자께서 매수하자, 사자라고 했는데 오늘 추가적인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 구간 4.2% 상승하죠. 자, HBM 검사 장비 매력 높은 건 알겠는데 내려오질 않고 주가가 오르기만 합니다. 투자 의견 팻말로 알려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덕구 대표님이 안 사겠다라고 했는데요. 투자자분들이 이런 고민하더라고요, 대표님. 내가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을 볼 때 그런 망설임이 있습니다. 지금 고점이라서 안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 내부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보신 겁니까? 일단 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말씀하셨던 전문가분들도 다 이제 이 검사 장비 부분들에서는 앞으로 수요가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실제 그 매출 부분이 과연 2분기 때 이만큼의 연결이 이어질 수 있는지가 좀 확인이 된 이후에 접근하신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 1분기 때 같은 경우에도 검사 장비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45% 가량을 차지를 했었던 만큼 성장이 지금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스트 핸들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우리가 과연 이 반도체 부분에서 얼마나 지금 전비를 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의 조건의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국은 이제 누가 먼저 가느냐,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먼저 그 리드가 되느냐의 부분들에서 주가가 좀 커플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접근하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조금 55,000원대까지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도 추가는 매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가 테크윙은 조금은 조정이 기다려지는 조정이 있으면 그때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김시은 팀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너무 잘 움직여요. 네. 그리고 좀 이제 의견은 좀 동일한 것 같은데 제가 오해 의견을 드렸던 것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서 오를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아마 좀 5일선 닿으면서 상승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해 의견을 드렸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이 기업이 살짝 떠 있죠. 특히 이 기업이 1월부터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저점 대비했을 때 거의 뭐 6배
라고 좀 올라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항상 5일선, 11선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이 가장 깨지 않았던 라인들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이 라인들을 중요한 라인들을 깨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좀 역설적으로 돌려서 말하자면은 그 라인이 왔을 때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고점에 있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이 투자 경고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좀 과열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이 받은 기업인데 일단 기업 증권가에서 밀어주고 있는 종목이 목표 주가 7만 원도 나온 종목이기도 하고 관련했을 때 일단 투심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는데 5일선과 11선이 그 만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5만 5천 라인 때 저도 매수에 대한 가격은 좀 동일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 가격대가 21선 밑으로 좀 빠져 내려왔다. 내가 매수에 그 타점을 살짝 낮추더라면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중 조절만 어느 정도 잘 진행을 한다면 저는 높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매수는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테크윙에 대해서 김시은 팀장님은 매수가 가능하다, 추가적인 상승이 일단은 예상된다라고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특징적인 섹터와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김시은 팀장님이 매수하겠다라고 하신 내용들 한 번 더 보시죠. 반도체 역시 사겠다라고 사인을 주셨고요. 대한해운 그리고 제일일렉트릭과 테크윙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팀장님, 이 가운데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 탑픽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제가 대형주 뽑는다 했는데 네. 소형주 쪽에서 갖고 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일단 저는 여전히 이야기를 드린 부분들이 반도체 쪽이기도 하고요. 그중에서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물론 지금까지 잘 움직였던 종목 여기서 매수가 가능하나요? 라고 할 때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반도체에 대해서도 일부 움직이는 종목군들만 움직이고 있고 일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종목군들만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HBM 관련했을 때 기대감이 먼저 선 반영이 되었다면 이젠 슬슬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AI 가속기에 들어간 MLB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 그럼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ASP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나오게 되면서 P와 Q가 함께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했을 때 1분기보다 나은 2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보다 나은 하반기 실적과 내년 실적을 감안을 해보면 여전히 지금 밸류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의 탑픽은 이스페타시스였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는 어떤 종목을 산다라고 했냐면, 자, 반도체 좋아 보인다라고 했고, 제일렉트릭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탑 오브 탑픽, 우리가 꼭 이거는 봐야겠다라는 종목을 고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HBM 부분들의 성장세는 어느 정도 충분히 확인이 됐고요. 이 부분은 영업이익에서 이제 반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레거시, 그러니까 디램 부분에서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평택에도 뭐 공장이 지금 계속 들어서고 있다, 캐파 증설한다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당장 가동한 공장으로 지금 라인을 HBM 쪽에 전부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디램 레거시 쪽은 누가 만듭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램 가격이 올라간 것도 지금 HBM 향해서 생산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지금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중국이 지금 공략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이 디램 가격에 의한 조정으로 해서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얘기해놨던 게 작년도부터 누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이 2분기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삼성전자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는 오늘 탑픽으로 삼성전자를 꼽으셨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이 한 30분 정도 투입이 토론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역시 삼성전자가 오늘 크게 움직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김덕호 대표와 김시은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